넣어주세요. 카드 없어. 카드를 안 갖고 왔어. 오, 야. 카드를 넣어주세요. 대박 조용한데. 가솔린 모델이라 일단 차는 뭐 대박 조용합니다. 여보세요? 1번 출구로 나와. 선생님 혹시 볼보 앞에서 타도 돼요? 볼보 앞에. 지금 볼보 앞에 있어? 네네. 알았어. 그리로 갈게. 네. i30를 정말 오랜만에 타네요. 특히나 이번 i30는 뭐 신형으로 바뀌고 또 광고를 대대적으로 하면서 좀 논란이 됐었던 그 i30인데, 그때 이제 제가 안 타고 후배가 시승을 해가지고요. 저는 그때 시승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꼭 한번 타보고 싶어서 지금 부랴부랴 시승을 신청을 해가지고 i30 1.4 터보 가솔린 모델을 지금 시승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벨트를 매시고. 저 화장 안 했는데. 벨트를 매시고. 생활 방송. 안녕하세요, 모터리 박기돈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형 김송우입니다. 뭐예요? 촬영 안 하신다면서. 급조를 해가지고. 진짜. 급조를 해가지고 지금 새로운 코너를 하나 만들었어. 또 무슨 건데요? 뭐냐면 준비 안 한 시승. 아, 준비 안 한 시승. 그래서 그냥 어쩌다가 막 갑자기 타게 된 차들이 있으면, 그러면 뭐 재원도 모르고 가격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 차를 타보는 거지. 네.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도. 내가 언제 촬영은 한다. 내가 언제 이야기를 했었나? 안 해야 재밌지. 근데 이 와중에 고마워요, 커피. 이 와중에 이티가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이 티가 어디 있어? 눈. 그게 얼굴. 이 티 같다고? 응. 굉장히 징그럽나요? 그래요? 이 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징그럽다고? 이 눈. 음. 이 얼굴 모양. 좀 그렇구나. 그쵸? 여기서 보면 이 핸들에 살짝 가려 있어가지고 어머. 시선을 확 끌진 않는데, 되게 특이하네요. 거기서 처음 봐요.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카메라를 하나밖에 안 달아가지고 이쪽을 찍을 수가 없어. 궁금하시죠? 아주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이 아주 불편한 방송, 무슨 얘기 하는지도 안 보여주고 막 지나가는 차 이야기하면 그거 보여주지도 않고 우리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시승은 i30 1.4 가솔린 터보 모델입니다. 이게 i30가 원래는 1.6 자연 흡기도 있고 디젤도 있었는데, 사실 2세대 i30 때는 디젤도 인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때는 이제 디젤이 인기가 많았던 시절이었어요, 한국 전체적으로. 그래서 디젤이 인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예 디젤 다 없애버리고 1.6 자연 흡기도 없애버리고 1.4 가솔린 터보가 기본형, 그 다음에 지금 1.6 가솔린 터보, 예전에도 1.6 가솔린 터보가 있었는데 지금 1.6 가솔린 터보는 이제 i30 N 라인으로만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마 조만간 뭐 N 라인을 또 시승을 해보게 될 텐데, i30를 사실 3세대를 지금 아직 전 한 번도 안 타봐가지고 오늘 좀 타봐야 또 N이랑 또 N 라인이랑 어떻게 다른지도 좀 비교도 해볼 수 있어서, 뭐 무슨 차 탄다는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죠? 그렇죠. 첫 느낌은 ET. 저는 그리고 방금 이렇게 저속으로 올 때, 네. 이거 하이브리드 차인가? 라는 생각이 들 엄청 정도로 조용하지? 엄청 조용하고, 약간 뭐랄까, 그 전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 같은 그런 소리도 살짝 났어요. 네. 야, 뭐 터보차니까 터빈이 돌아가는 소리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소리를 나는 못 듣는데 소은 씨는 듣는다는 거지. 소머즈 아니야? 소머즈? 소머즈 알아요? 소머즈?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어? 네. 소머즈는 소리를 엄청나게 슈퍼맨급의 네. 청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부 다 소리로 저기서 뭐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막 들려요? 그러는, 그게 이제 사이보그인데, 네. 사람의 이제 그 여성이
첩보원이었는지 뭐 조종사였는지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신체 일부를 이제 그 로봇으로 바꾼 거지. 그래서 한쪽 팔이 힘이 되게 세. 그래서 야구공 이런 것도 집어버리면 그냥 막 그냥 부셔질 정도로. 그리고 잘 뛰고 엄청나게 빨리 뛸 수 있고. 그 당시 송은 기자는 태어나기도 전에 이야기일 테고, 그때 이제 소머즈, 남자는 소머즈고 여성은 소머즈고 남자 캐릭터는 600만 불의 사나이라는 사람이 다 제목만 이름만 들어봤네요. 600만 불의 사나이 이름은 나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고, 그 사람은 시력이 좋아. 소머즈는 청력이 좋고 남자는 시력이 멀리서도 다 보고 그 사람도 이제 신체 일부가 기계로 바뀌어져 있는 그런 사람이고, 뭐래? 소머즈급의 청력을 가지고 있는 송은 기자. 어떤 분이 말방량이 삐삐 같다고. 소머즈 송은이라고 나오겠다 이제 또. 별명이 너무 많네요. 그 와중에 이 커피는 뭔가요? 어디서 많이 본 컵이다 했다. 맞아. 이거 콘텐츠가 될까? 결국은 또 뭐 아무 말 대잔치가 짧게 되는 게 아닐까 싶긴 없는 한데. 것보다 나니까. 네. 일단 이게 텔레스코픽은 길이 상당히 좋고 시트 포지션이 맞긴 한데, 이렇게 앉았을 때 이쪽 여기가 좀 높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조금 더 낮아지면 좋은데 약간 불룩한 느낌이어서 오히려 조금 더 들어 올려야만 맞는 것 같아요. 센터페시아도 그냥 낮은 것 같아요. 이쪽이. 네, 운전석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네, 이쪽은 네. 굉장히 낮네요. 그래서 아까 이게 이 차 딱 보자마자 느꼈던 게, 요즘 현대차 앞모습이 굉장히 좀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네. 이 차는 아직은 예전에 그 클래식함을 갖고 있어서 네. 되게 반가운 거예요. 송 기자 좋아하는 그 아반떼 네, 앞모습 그 깔끔한. 스티어링 휠이랑 맞아요. 거의 비슷하다 느낌도. 저 여기 가죽 만져봐봐 이게. 오. 똑같아? 네, 똑같은데? 얘보다 조금 거친 것 같은데. 근데 비슷해요, 네, 진짜. 비슷한데 와, 진짜 아반떼가 좋다. 얘보다 좀 더 고왔던 것 같아. 아닌가? 일단 차가 진짜 조용하다. 와. 그리고 여기 빨간색 이렇게 라인 들어간 거 안 보이실 텐데. 네. 빨간색 라인이 여기 특히 스티어링 휠 쓰는 여기도 라인이. 빨간색이 좀 들어있죠. 이건 N 라인도 아닌데 빨간색을 넣어놨네. 저 지난번에 벨로스터 N에서 요 네. 라인 보고 되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네. 여기 시트는 없네요. 여기 가운데는 없고 여기. 옆에만 있고. 이게 또 예쁘네요. 저번에 그 이야기 해줬죠. 이게 원래는 여기다가 빨간색 보통 단다고 빨간색, 그거? 노란색 센터 정렬을 눈에 확 띄게 하려고 경주용 차들이 그렇게들 했었었죠. 굉장히 심플하네요, 진짜. 근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심플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위치에 적당하게 잘 맞아요. 이런 있어서, 공간들. 활용하기가 진짜 우와! 도어 포켓에 컵홀더가 굉장히 뚜렷하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오랜만에 본다, 이런 거. JBL 오디오도 들어가 있네요. i30 1.4 터보가 이제 두 가지 트림이 있던데 보니까, 원래 공부를 안 하고 왔는데 이게 시승센터에서 차를 빌리느라고 네. 기다리면서 이게 카탈로그를 펼쳐보니까 그 두 가지 트림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뭐 상위 트림이겠죠. 와, 파노라마 그러네요. 선루프가 대박 크다. 그러네요. 지금 이 차에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어서 이 블랙 레드 액센트가 들어간 거고,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는 거고, 현대 스카트? 스마트 센스. 이거 오타 났네요. 현대 스카트 센스라고 돼 있네요. 2 들어가 있고, 텔레메스틱 패키지. 커넥티드 카 이런 아무튼 건가 보네. 그런 옵션이 들어가 있고요. 1,808만 원이네요, 이 차. 세긴 세구나. i30가 아반떼보다 비싸가지고 승차감 어때? 좀 스포티한데요? 노면 정보가 꽤 많이 올라오는데? 그렇죠. 아반떼랑은 완전히 다른 또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것 있어야 같아요. 하죠. 그쵸?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반떼는 더 안락하고, 네. 이 차는 더 스포티하네요. 근데 그 방향성은 좀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약간 묵직하게 세팅하면서 잔진동을 걸러내는 실력을 갖추는 쪽으로 지금 방향들을 잡고 있으니까, 그렇게 봤을 때 그냥 저 가벼운 건 아닌데, 차 누르는 느낌이 묵직하죠. 묵직한데, 그리고 난 잔진동이 이게 정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거칠게 안 들어와서 네. 뭐 그냥 계속 최근에 이 서스펜션이 나쁘다는 얘기 한 차가 거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나도 고민이 되는 거야. 다 좋은 건가? 분명히 그 약간의 개입들은 있거든요. 그 세팅 값의 차이는 있긴 있는데 방향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그는 거의 없고, 뭐
성격에 맞지 않게 심하게 거칠게 반응이 들어오는 것들도 사실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크게 나쁘다는 생각이 드는 차가 별로 없었고, 그나마 이제 좀 영 이상했던 것이 기본적으로는 딱딱한데 이 노면에서 진동 막 들어오는데 코너에 들어가면 귀청거리는 그런 차들이 그럼 안 좋은 사실 거죠, 좀 진짜. 그런 최악인 것들이 거네요. 몇 개 있어가지고 얘는 뭐야 뭐 이랬던 적이 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지난번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거칠게 들어오는 느낌? 그렇군요. 조금 더 일부러 허용한 느낌이에요. 맞아요. 원래 아이소티가 조금 더 단단했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1세대 아이소티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우와 뭐 눈이 번쩍 뜨일 정도로 완전 유럽 같은 스타일로, 뭐 그렇다고 해서 막 거친 게 아닌데 정말 세팅을 잘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네. 세팅 막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이 차도 세팅이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하체에서 노면 소음은 좀 많이 올라오네. 네, 맞아요. 하체 방음, 그래서 더 단단하고 스포티하게 느껴져요. 하체 방음을 그렇게 많이 열심히 하진 않았네요. 지난번에 벨로스텐도 좀 그랬었잖아. 맞아. 하체 방음이 좀 많이 안 돼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지 이런 정도면 그냥 하체 방음을 따로 그냥 개인적으로라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게 폭스바겐 골프랑 좀 비슷한 급인 거죠. 그렇죠. 골프랑 같은 급이죠. 네. 골프 진짜 타보고 싶네요. 골프? 아, 타보고 골프를 아직 싶어요. 안 타봤구나. 네. 왠지 더 딱딱할 것 같아요, 골프는. 이게 지금 시프트 패들은 없고 어이구, 왜 그렇게 놀라셔요? 수동 모드를 한번 써보면 3단 일단 뭐 다짜고짜 그냥 이건 앞뒤도 없고 그냥 무조건 타는 거니까 힘은 느낌이 확실히 그냥 1.6 가솔린보다는 확실히 좋네. 이게 출력이 140마력이거든요 1.4 터보에 140마력. 거기다가 이제 토크가 20이 훨씬 넘어가니까 1.6 가솔린 자연흡 기면 그게 뭐 한 140마력 채 안 되고 130마력대나 보통 이 정도 되고, 토크는 뭐 한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1.4 터보가 되면서 힘이 이 정도면 평상시에 어차피 지금 이 차는 기본형 모델이니까 평상시에 타는 모델이잖아요. 네. 이렇게 막 스포티하게 타는 차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는 상당히 힘이 센 편이네. 막 응답성이 바로바로 나오는 그런 세팅이 아니어가지고 한 템포 살짝 여유가 있어요. 엑셀 밟아도 반응하는데 좀 한 템포 살짝 늦게 움직이고, 좀 엑셀 페달이 내가 미리 설명 이야기 다 해버려야 되나? 송은 기자를 먼저 태워줘야 되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오늘은 네,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이게 엑셀 페달이 초반에 좀 유격은 아닌데 네. 좀 스프링이 좀 약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페달은 꾹 밟아지는데 반응은 조금 늦게 오는, 좀 약간 스폰지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 그런 페달 세팅이네요.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스포티한 차들은 이게 초반에 유격은 조금 있더라도 그 조금의 유격만 지나면 이제 좀 리니어하게 밟혀지는 게 좋은데, 얘는 리니어한 느낌이 아니고 가다가 이렇게 슈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 포물선을 그리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다지 아이소티랑은 썩 잘 어울리는 세팅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출력만 더 높고 토크만 더 높고 했으면 굉장히 재밌는 차가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재밌을 것 같죠.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사실 아반떼 타면서도 했던 얘기가 그냥 그 하체 세팅 그대로 좋아. 근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1.6 터보 엔진을 얹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1.6 터보의 수동이면 되게 재밌지 않을까. 근데 이제 하체가 아까워. 이렇게 쓰기만은 그렇죠. 아까워. 예. 근데 그 차도 만약에 지금 이 엑셀 페달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이거는 조금 아니네. 엑셀 페달이 이게 초반에 이렇게 리니어하게 응답성이 바로 들어오지 않는 게 좀 많이 아쉽네. 이 힘이 상당히 좋은데 밟으면 이게 바로 슉슉슉 나가줘야 되는데, 네. 특히나 이제 수동 언제 자동으로 갔지? 수동 모드로 가면 그나마 좀 낫긴 하죠. 어차피 지금 많이 걸려 있으니까. 수동 모드로 가면 응답성이 확실히 그나마 좀 낫긴 한데, 요거랑 아이소티 N 라인을 타보거나 아니 이제 벨로시티 N 같은 거랑 비교를 해보면, 그러면 얘는 그냥 세팅 자체를 어차피 그 평상시에 타는 모델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했나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하긴. 네. 그러면 아이소티는 어떤 모델인 거예요? 벨루스터랑도 좀 겹치잖아요. 그렇죠. 자, 일단
4단에서 3단. 여기 뭐 2단으로 안 내려가냐? 아, 이제 내려가네. 지금 엔진도 이렇게 올라가고 바늘도 이렇게 올라가는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죠? 해치백에 대한 니즈는 늘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 중에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해치백이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현대에서 뭐 현대도 해치백이 중간중간에 있긴 했었죠. 근데 이제 액센트, 프라이드 이런 급에서만 해치백이 있었고 아반떼급에는 사실 처음에 아반떼 엘란트라가 나오고 아반떼 XD 시절에 와서 해치백이 잠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아반떼 HD에는 해치백이 없었고 그 다음에 MD-ID는 당연히 지금 아반떼는 어쨌거나 지금은 이제 해치백이 없는 상태지. 지금 아반떼 XD 때만 해치백이 있었고 그리고 아반떼 HD 시절에 아이서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반떼를 베이스로 한 해치백이긴 한데 아예 이름을 다르게 네. 아이서티라고 이제 지은 거죠.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이제 골프하고 제타하고가 같은 형제차인데 해치백하고 세단하고 이름이 다른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이제 유럽을 타겟으로 유럽에다 팔기 위해서 아이서티를 개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들어왔을 때 와 세팅이 정말 괜찮아. 그리고 뭐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남들 다 아는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이서티를 만들었는데 야 국내에서 해치백 안 팔리는데 이거 만들어서 뭐 몇 대나 팔겠어. 가격 책정하는 과정에서 그냥 좀 어차피 많이 안 팔리니까 조금 더 비싸게 해서 고급스럽게 해. 뭐 이렇게 해서 뭐 됐다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아반떼보다 가격이 좀 더 비싸고 그랬는데 이게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정말 1세대 때 대박이 났었다는. 지금 생각 기준으로 대박 수준 아니어도 기대보다 아이서티가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죠. 그래가지고 고무가 돼가지고 2세대에 집중을 했는데 2세대 때는 아반떼도 MD로 바뀌면서 아반떼 MD 아반떼도 차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서티를 별로 안 찾는 거야. 이제는 또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아반떼 HD하고 1세대 아이서티 그 두 개 사이에서는 아이서티가 압승. 거의 뭐 이거는 쳐다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압승이었는데 지금은 아반떼랑 이걸 놓고 본다면 이건 그냥 취향 차이로만 선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뭐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세단이 좀 더. 네. 그리고 실내 공간도 이게 휠베이스가 아반떼 HD하고 i30 때는 1세대 i30 때는 둘 다 휠베이스가 2650mm였었는데 똑같았는데 아반떼가 MD로 바뀌면서 걔는 2700mm로 늘어나고 i30는 2650 그대로인 거야. 그런데다가 해치백이니까 트렁크 용량이 위에 지붕까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뒤로 많이 안 빠지니까 세단보다 트렁크 용량도 적을 수밖에 없지. 편리한 면은 있긴 있는데 용량 자체는 또 적으니까 이래저래 이유들을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데 가격은 더 비싸. 그러면 아이서티는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가 고민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스포티함을 좋아하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중에 해치백 취향인 사람들이 그나마 아이서티를 이제 찾고 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도 아이서티는 아예 그냥 좀 더 스포티하게 완전히 맞아. 그런 모델로 세팅을 해 나가는 게 더 적합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도 이제 아이서티가 1.4 터보가 기본이니까 뭐 이 정도면 힘이 상당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벨로스터가 공간이 좀 좁아가지고 해치백은 타고 싶지만 또 스포티함도 느끼고 싶지만 공간 때문에 고민다 하시는 분들은 또 아이서티 많이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 이제 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나? 그거 아니고 이제 순서가 바뀐 거지. 이제 원래 이제 그 해치백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이서티를 선택을 했었는데 먼저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아이서티보다 좀 더 아이코닉한 느낌으로 타고 싶은 차들, 좀 더 스포티하게 타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벨로스터를 선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이제 벨로스터는 얘보다 좀 더 아이코닉한 방향으로 좀 세팅이 돼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이서티처럼 이렇게 이제 5도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문이 4개고 뒤에 해치까지 해서 이 5도어 해치백 같은 경우는 뭐 글로벌에서 골프를 표준으로 해가지고 다들 많이 타는, 아주 실용적으로 타는 차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딜레마인 거야. 아, 그렇구나. 제가 그래서 그때 현대차에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그냥 i30는 가격을 더 낮춰라. 기본형 좀 더 1.4 터보 말고 1.6 가솔린이나
아니면 뭐 좀 더 아래급으로 엔진도 내리고 해가지고 완전 실용적인 차로 아반떼보다 차라리, 아반떼보다 더 싼 차로 이렇게 완전 실용적인 차로 가고 네, 벨로스터를 아예 스포티한 모델로 두 개를 성격을 나누는 게 좋지 않겠냐. 제가 의견은 그런데 근데 또 뭐 유럽에서는 i30가 또 N이 있으니까 근데 벨로스터는 또 3도어밖에 안 되잖아요. 4도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5도어 해치백이 더 실용성이 있으니까 성능도 즐기면서 실용성까지 확보한 차가 이제 또 i30가 되는 거니까 좀 애매해요. 애매한데 결론적으로는 좀 젊은 사람들의 이 해치백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스포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i30가 선택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 아반떼랑 비교해 보면 이 차는 그 i30도 2세대 때부터 뒤에 서스펜션 토션빔으로 바꿨거든요. 네. 1세대 i30가 뒤에 멀티링크였던 거야. 아반떼도 그때 아반떼가 멀티링크였구나. 승차감은 확실히 좋았겠네요. 그렇죠. 멀티링크였어요. 근데 2세대 i30 나왔을 때 토션빔으로 바꿔도 승차감은 좋았어요. 승차감도 안정감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멀티링크가 더 좋긴 하지만 세팅된 것만 봐가지고 이거 멀티링크 아니 토션빔이어서 승차감이 안 좋아라고 하기에는 뒷좌석에 타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제 그 토션빔이어서 승차감 차이가 확 나는 모델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많이 나진 않게 세팅을 상당히 잘 했었죠. 근데 이제 이 차는 지금 이제 멀티링크예요. 1.4도 멀티링크, 1.6 그 N라인도 멀티링크. 뒤에까지요? 네, 멀티링크. 아반떼도 뒤에 멀티링크 아니지 않았어요? 기본은 아니죠. 스포츠로 가야 이제 멀티링크가 되는데 그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놓고 급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우, 휠 스핀이 일어날 정도. 이게 참 스포츠 모드가 있구나. 확실히 달라요? 그 엑셀 반응도 좀 달라져요? 확인해 볼게요. 제발 달라져라. 야, 일단 힘은 좋네요. 힘은 괜찮죠? 네. 페달 반응이 조금 다르긴 하네. 조금 더 무겁긴 조금? 한데 그 초반 유격이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약간 스폰지 같은 느낌이 나는 부분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더 무거워지는 느낌. 기본적으로 이제 스포츠 모드는 노멀 모드보다 기어가 한두 단 낮게 지금 운행을 주로 하니까 아무래도 응답성 자체는 조금 더 빨라지긴 하고 소리가 달라지진 않죠. 네, 소리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일단 기본형이니까. 아까는 조금 반박자 늦다고 하셨잖아요. 지금은 덜 해요? 딱 누르시자마자? 스포츠 모드 누르면 네. 그거보다는 나은데 그 스폰지 부분이 더 줄어들진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그 반박자 늦게 따라오는 게 아니 이거 응답상.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스포츠 모드가 되면 엑셀을 밟았을 때 튀어나갈 수 있는 게 그게 왜 그러냐면 기어를 낮은 기어에 물려 있어서 그래요. 지금 만약에 100km로 주행하고 있을 때 일반 그냥 노멀 모드에서는 100km면 얘는 7단으로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6단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전수가 봅시다. 일반 노멀 모드에서는 7단의 시속 100km일 때 회전수가 2000rpm이거든요. 근데 이걸 스포츠 모드를 누르면 6단이 되면서 회전수가 한 2400 정도까지 올라가. 그러니까 조금 더 높은 상태에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을 밟았을 때 그 응답성이 조금 더 빨라지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그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거는 엑셀 페달에서 푹신푹신한 느낌이 좀 더 줄어들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좀 단단하긴 한데 반응성 자체가 그렇게 빨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페달 쪽의 변화는 약간 무거워지는 것, 서스펜션도 뭐 더 단단해지는 건 아니고, 근데 스티어링은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확실히 더 단단해지네. 묵직해지면서 조금 더 정교해져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안정감은 좋습니다. i30는 처음부터 기대가 돼요. 워낙 잘 만드는 차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믿었던 i30가 이제 믿었던 너마저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생기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있다는 거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있고 그 엘카도 들어있고 노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일하는 시간이 돼버려가지고 소음기지가 뿔났어. 아니에요. 송은이가 할 말이 뿔났어. 지금 뭐가 있을까? 송은이가 뿔났어. 안 났다고요. 제가 빨리 타봐야지 이제.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타면 돌변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 핸들을 잡는 순간. 아, 여기 동전 넣는 함이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딱이에요. 아니, 동전이 아니라 지폐까지 네. 이렇게 딱 세울 수 있는 공간이네. 특이하네. 잠시 후 유턴입니다. 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운전자 교대입니다. 지금 주행거리가 6,000km나 탔다. 오, 꽤 많이 탔네. 연비는 14.4. 오, 잘 나왔다. 이제 스포츠 모드예요? 아니요. 진짜 느낌이 특이하네요. 그렇지. 네. 이게 현대가 아반떼는 이런 이거 느낌이 왜 이렇게 아닌데 무거워요? 스티어링이 기본적으로 무겁죠. 네. 많이 무거운데요? 기본적으로 무거워. 네. 기본적으로 무겁고 엑셀 반응은 조금 되게 특이하네. 약간 푹신하고. 속도로 입구 아반떼하고 주행하십시오. 아이서티는 하체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톨게이트입니다. 아니, 저번에 아반떼 시승기에서 제가 K7보다 하체가 더 낫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입니다. 아 정말요? 리얼입니다. 리얼. 이 차도 지금 K7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 진짜요? K7은 끝에서 약간 거칠게 올라와. 진짜 특이한데? 스티어링이 진짜 무거운데요? 네, 많이 무거워요. 우와. 이게 이제 1km입니다. 이 차 세팅을 약간 스포티하게 세팅하는 과정에서 요게 이제 스포티랑 어울린다고 설정을 한 네. 거죠. 네. 딱 운전하자마자 아, 이 차는 스포티한 차구나라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네. 이번에 씹어가십시오. 팔이 길어요. 아, 맞아. 트럭 타면서 팔이 길다고 했지. 아, 그렇구나.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거 진짜 재밌게 봤어요. 그분이 그 약간 츤데레 이런 스타일. 무심하게 툭 뭐 네. 이렇게 챙겨주시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세팅이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승차감이 한 30% 정도 더 단단해지면 골프가 되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굳이 여기서 30%를 왜 더 단단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평상 일상적인 용도로 주행한다고 네. 보면 그러니까 이제 굳이 굳이 골프보다는 이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골프 나타났다. 6세대 골프 TDI가 나타났는데 물론 이제 골프는 차도 훨씬 더 단단하고 그러니까 아예 뼈대부터도 더 단단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독일 감성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안심감 같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또 골프 선택하시고 또 독일의 정수를 한번 맛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골프를 선택해서 타시면 제대로 사실 경험하는 거니까 그럼 골프를 사라는 거야 아이서티를 사라는 거야. 젊고 골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골프를 사시고 골프도 궁금한데 뭐 그렇게까지 꼭 타봐야 되는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아이서티에 나누셔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가격 차이도 좀 나지 않아요? 많이 나죠. 저 차는 어차피 수입차니까. 근데 골프 GTI는 타볼 필요가 있어. 골프 GTI는 그거는 꼭 타봐야 되는 차. 이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차를 조금씩 업그레이드를 해 가신다고 하면 네. 그게 이제 그냥 승용차 중에서 고급 세단으로 가시거나 SUV 중에서 고급 SUV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거보다는 좀 차를 다이나믹하게 즐기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튜닝하고 막 이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아반떼나 소나타 이런 차들을 타셨다면 골프 GTI를 꼭 타보실 것을 권하죠. 왜 또 다른 그러냐면 세계예요? 그렇죠. 그 차는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이거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가 이거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골프 GTI 이제 퍼포먼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골프 GTI를 꼭 타보시고 그 다음에 벨로스터 N이랑 비교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 네. 일단 뭐 벨로스터 N이 기본 그 골프 GTI보다는 힘도 훨씬 더 세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골프 GTI 탄 다음에 타시는 게 주로 이제 M3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제 골프 GTI는 어차피 앞바퀴 굴림이야. 그렇기 때문에 앞바퀴 굴림의 퍼포먼스를 좀 충분히 즐긴 다음에 이제는 뒷바퀴 굴림을 경험하고 싶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320i 이런 차들을 사시다가 320i, 330i 타다가 결국 이제 M3로 가는 거지.
M3 타던 분들이 이제 결국은 911로 가는 거지. 그게 여정이 그래, 여정이. 계속 안 타봤던 거, 그러니까 느껴보지 못한 감성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죠. 그 다음 레벨. 갈증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모델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이거 완전히 아이서티는 외관 디자인이랑 그 외관 디자인만 딱 봤을 때는 차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 되게 편하게 타는 차인가 보다. 뒤쪽 공간도 있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접근하실 것 같은데 막상 타보면 이거는 좀 운전 재미를 아시는 분들이 좀 그 값어치를 좀 이해하실 수 있는 차이일 것 같아요. 스포츠 모드 한번. 됐어. 저는 근데 응답성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어요. 남양주 아니, 톨게이트입니다. 크게 빨라지는 것 같진 않아요. 응답성 자체 그 차에 있긴 있지. 있긴 있는데 크진 않아요. 근데 내가 했던 이제 그건 거가 이제 엑셀의 반응은 차이가 없는 거야. 근데 변속기에서 기본적으로 회전수를 높여놨기 때문에 낮은 기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반응이 더 좋긴 한데 핸들이 더 무거워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원래 무거워서 무겁다 느껴가지고 근데 핸들이 조금 더 무거워졌어. 아 그러네요 진짜. 와 근데 뒤쪽 유리창이 진짜 넓어요. 세단이랑 확실히 다르죠. 네. 아무래도 넓네요. 구조 진짜. 자체가. 약 5km 앞 직진 방향 고속도로 출구로 주행하십시오. 엔진 사운드가 괜찮다. 괜찮다고요? 어.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사기통 1.4인데 그거 치고는 엔진 사운드 난 괜찮은 것 같아. 쥐어 짜는 소리는 아닌데 그러니까 아주 쥐어짜는 네. 느낌이 아니잖아. 그것만 아닌 것만으로도 지금 응답성 좋다. 다행인 느낌. 내가 엑셀을 안 밟고 있으니까 나는 응답성이 더 좋아진 게 느껴져. 저도 맞아요. 저도 네. 맞아요. 아 그러네요. 근데 엑셀을 밟으면 내가 밟았는데 반응이 더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드디어 이런 느낌인데 옆에 있으면 아무 생각 무심코 있다가 슉슉 나가는 느낌이 응답성이 더 좋네. 방향 전환할 때도 제깍제깍 빠릿빠릿하게 저와 함께 움직이네요. 야, 진짜 노면 소음만 그러니까요. 밑에 하체 방음만 조금 더 해주면 진짜 좋겠다. 진짜 하체 방음만 더 하면 아반떼보다 더 고급스러운 맞아. 차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아반떼는 이렇게 얘만큼 안 시끄러웠었나? 이만큼까지 아니었. 그 저 차도 정도는 조용하진 않았는데. 그렇지. 얘 정도는 아니에요. 네. 얘보다 좀 나았던 것 같죠. 송이전 아반떼하고 이거하고 둘 중에 만약에 가격 상관없이 고르라고 그러면 뭐 고를 것 같아? 저는 아반떼. 왜? 좀 편한 것도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송은 기자를 자꾸 오해를 하는 거야. 송은 기자는 항상 과격한 것을 선택할 것이야 라는 오해를 선입견을 가지면 안 돼요. 맞아요. 저는 때때로 과격한 걸 좋아합니다. 나도 그냥 세팅으로 봤을 때 아반떼 아닌데 약 2km 앞 아반떼가 더 부드러운 건 인정. 근데 얘도 제가 생각하는 그 부드러움의 범주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요 정도의 살짝 긴장감이 있는 것이 좀 나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세팅.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세팅 중에서 이게 결국 나눠지는구나. 이게 이제 엑셀 세팅이 요게 변수네. 서스펜션 세팅은 난 이거. 네. 엑셀 세팅은 얘는 좀 아니야. 아이서티 말고 아반떼는 이런 느낌 아니었잖아, 그죠? 네. 그래서 엑셀 세팅을 감안하면 아반떼여야 되는데 하체 중에서 고르라면 하체는 난 얘를 고를 것 같아요. 살짝 긴장감만 있는 요거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마냥 푹신푹신한 걸 좋아하는 건 아직 아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자꾸 푹신한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그게 그리고 뭔가 골프의 그 짱짱하고 네. 그 재밌는 주행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차를 만나면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 정도 아직 골프를 만나보지 않아서 그런지 네. 그 즐거움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즐거움은 항상 달릴 때 즐거움이지 평상시 주행할 때 즐거움은 아니에요. 평상시 주행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더 안락한 게 낫죠. 요 정도까지가 딱 이것도 허용의 맥시멈은 아니고 그죠? 요 정도면 좀 확실히 여유가 있는 거지. 이 정도면 하체 방음만 해버리면 네. 내가 봤을 때 K7보다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 것 같아. 진짜요? 그랜저만큼은 아니고 근데 그랜저는 얘보다 더 단단해가지고 그게 좀
이제 멀티링크하고 토션빔은 확실하게 뒷좌석에 타보면 차이가 나. 근데 운전석에서는 그 차이를 아주 예민하지 않으면 또는 그 노면의 어떤 특정한 구간을 지나갈 네. 때의 경험이 아니면 일반적인 노면에서는 큰 차이를 잘 못 느끼고요. 근데 뒷좌석에 타보면 좀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지.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느껴져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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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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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건 2세대. 임재범 기자가 저 색깔 타고 다니잖아. 저거 흔하지 않은 색깔이잖아. 그래서 저 색깔 볼 때마다 재범인가? 맨날 그런 색깔을 하게 돼. 골프 근데 7세대. 예쁘다. 근데 그 스티어링 휠 좀 무겁긴 하지만 확실히 방향 전환하는 거는 편해요. 지금 계속 스포츠 모드로 타고 있네. 네. 이게 더 좋아? 근데 조금 더 응답성이 빠른 것 에이, 같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냥 어디 안 간다니까. JBL은 네. 일반 그 공연장에서도 많이 쓰인대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보스 오디오는 안 쓰이거든요, 잘. 아니야, 공연장에서. 보스도 공연장에 많이 써요. 근데 어제 그 음향 감독님이랑 네. 르노 거기 보스 행사에 오신 감독님 얘기를 해봤거든요. 음향 감독님이랑. 그랬더니 이렇게 연주자들 중에서 굳이 보스 오디오를 써달라고 스피커를 써달라고 한 사람 별로 없대요. 맞아. 거의 없대요. 근데 JBL은 꼭 굳이 원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진짜 감탄이야. 오, 이런 거 넘을 때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자잘한 뭐 유철 지날 때도 괜찮긴 한데. 이거 XC60보다 약간- 승차감 더 좋은 거야. 아, 정말요? 어. 저는 약간 큰 유철들 만날 때 이 차가 좋다는 걸 알 것 같아요. 빨리빨리 자세가 돌아와요. 네, 야, 틀어지지 소홍 않고. 기자. 야, 소홍 기자 이제 진짜 정말 많은 걸 안다. 무슨 공감이 막 되세요? 제 아, 말에? 그럼요. 네. 표현도 정확했어요. 아, 정말요? Sabes que ya llevo un rato 야, mirándote. 이건 또 설정이. Tengo que bailar contigo hoy. 뭐야, 이게? 저쪽에다 갖다 놨어. Mirada ya estaba llamándome. Muéstrame el camino que yo voy. Tú eres el imán y yo 뭐야, 왜 soy 이렇게 el 좋아? verdad. 아주 좋은 건 아니구나. 되게 좀 음이 생각보다 좀 약간 상쾌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어때요? 고음과 저음이 네, 따로 놀아? 네, 좀 고음은 밸런스가 좀 깨지는 것 같고요. 네. 볼륨이 커지니까. 그리고 저음은 좀 흐려요. 음색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JBL 지금 이게 그 i30N 라인에는 JBL 프리미엄 트림이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기대해볼게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이게 결국 자기가 차를 선택하면 진짜 그 BMW가 아닌 이상은 조금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K7도 크레를 선택을 해가지고 들으면 되게 열심히 듣거든요. 네네. 차를 탈 때마다 그냥 음악 듣는 시간으로서 활용하기 굉장히 좋긴 한데 근데 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무시하고 네. 그냥 좀 좋은 부분을 생각하면서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크렐은 네. 예, 크렐은 이렇게 선명한 게 되게 좋아요. 오. 음은 되게 선명하고 맞아요. 그 네, 장점을 알아서 그걸로 선명한 게 위안을 쨍한데 얻으세요. 이게 비트가 강하게 들어가면 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땅 충격파가 세게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흐지부지하면서 이렇게 터지는 충격파가 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네. 만족스럽진 않죠. 아까 불렀던 그 곡의 원곡. 너무 좋은데요? 아까 파도 그거- 소리 아까 그거는 커버곡이었고 너무 좋다. 시작이 너무 좋다. 오호. 이게 뮤직비디오였어. 송은 씨 취향이 아닌가? 아니 이제 소리가 볼륨이 커지니까 다 막 흐트러지네요. 아니 음악은 음악은 좀 저렇게 애절한 거 별로 안 아니지. 좋아해요. 뭐 애절한 거? 뭐랄까 이렇게 막 이게 막 뭐라 아, 그러지? 이런 거 별로 안 그렇게 좋아해요. 부르는 거? 네. 주행하십시오. 담백하게 부르는 걸 좋아해요. 그렇지 맞아.
사실 아반떼를 타면 조금 평범하고 약 1km 아이소티를 타면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약간 차를 좀 아는 사람 이런 느낌을 사실 조금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실제로 차를 타봐도 아반떼라는 세팅이 약간 다르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이소티의 매력인 거죠. 네. 디자인 때문에도 이 차 선택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에는 아반떼도 굉장히 단정했는데 이제 그 친구는 좀 개성 넘치는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호불호가 좀 갈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아이소티가 넘어오실 수도 있겠다. 의문의 1승? 저도 아반떼 디자인 괜찮긴 어부질이? 하지만 어부질이? 아반떼 이제 도로에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네. 많이 보여요. 저 집 근처에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도 많고. 실제로 차 현장에 가서 보고는 진짜 직접 보니까 예쁘네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만. 뭐 괜찮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쁘다라는 생각까지도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일단 미리 배터리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미리 좀 정리를 해놓고 오늘 갑자기 시승을 했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이게 지금 사실은 그 아이소티를 타보지 않아서 한번 타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원래는 촬영을 안 할 계획이었는데 뭐 어때? 우리가 촬영을 하면 외부에서 찍고 디자인 찍고 뭐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타면서 그냥 막 마음대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거 괜찮다 아이디어가. 우리 디자인 뭐 외관 디자인 이런 거 안 봅니다 앞으로. 봐주세요 이야기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제 정식 시승할 때 이제 또 다 할 거니까. 근데 뭐 이렇게 가끔 이렇게 그냥 막 부닥치면 그냥 카메라 하나 걸어놓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저도 그냥 그럴 때는 생얼로 할까 봐요. 아예. 지금 생얼이요? 생얼이에요. 오. 괜찮아요 진짜? 생얼 수준이. 저 거울 안 보고 나왔는데 진짜로. 어. 화장이 너무 싫어가지고.